네, 그러면 첫 번째는 스마트 자산 관리를 위한 RFID를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보아스 소프트의 정영호 대표님 제 옆자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RFID 기술이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오늘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분야가 대표님 그러니까 보아스 소프트의 이제 전문 분야죠. 네. 자산 관리에서 RFID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추세는 어때요? 지금도 여러 기업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요청하고 있는 단계죠. 네. 네. 요즘 그 추세가 어떻게 보면 인력을 더 많이 늘리지 않고 네, 네. 가장 효율적이고 더 짧은 시간 안에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해서 관심을 굉장히 기업도 그렇고 공공에 있는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네. 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자체가 이제 기존에 어떤 사람이 하던 일들을 자동화하는 것에 다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다양한 요구 사항이 있고 이쪽 시장에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자산 관리 같은 경우는 RFID가 한참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때부터 쭉 계속해서 이제 진행돼 왔던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네, 뭐 특히 뭐 조달 관련된 조달 쪽에도 이제 그런 RFID 사업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던데 나라 장터에도 그 산하 기관들의 자산 관리 그리고 은행들의 자산 관리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자산 관리 뭐 최근에는 그 교육부에서 네, 학교들을 또 이제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러면 자산 관리에는 RFID가 필수적으로 RFID 시스템이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RFID를 통해서 이제 자산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기존에 이제 과거에 했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물품 목록을 가지고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하는 그 수작업으로 하는 이제 방식이 하나 있었고요. 네, 조사하는 것들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바코드로 해서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코드 그 라벨지가 있습니다. 그럼 바코드 코드가 있는데 그걸 스캔해서 하나하나 찍어서 하는 방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방식의 단점이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이 직접 한 수작업 방식은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 바코드의 어떤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하나 물건을 다 찾아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람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는 환경으로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그 겹쳐 있고 뭐 매트리스식으로 해서 쌓여 있고 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조사하는 것도 힘들고 어떤 방식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하고자 해서 그리고 적은 인원으로 더 빠른 기간 안에 이걸 마무리하고 싶어서 이제 RFID라는 이제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해서 네. 조금 더 적은 인원에 짧은 기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보면 이제 RFID가 초기에는 좀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네. 어쨌든 뭐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뭐 기술 자체도 상당히 올라왔고 가성비 측면에서도 뭐 바코드보다는 아직까지는 뭐 높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시간에 걸리는 문제들 그리고 정확성 부분들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 할 거를 분기마다 한다던가 아니면 월별로 하면서 그만큼 이제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입 비용보다는 후반부에 나타나는 그런 효과들이 상당한 거죠. 그 말씀이 맞는 게 과거에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알다시피 인건비도 많이 상승을 했고 사람을 한 명을 고용해서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게 좀 쉽지 않게 이제 고민이 되는 어떤 시대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이렇게 쓰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을 이제 찾게 되었고 가장 큰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IoT,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RFID로 사물인터넷 영역인데 IoT 영역, 사물인터넷 영역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에 가장 큰 효율을 낼 수 있고 기술을 정확하게만 적용한다면 100%의 어떤 성능을 낼 수 있는 기술이 RFID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제조업체에서 이걸 관심 있게 이 기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자료의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RFID가 적용되네. 저기에도 적용되네.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도 RFID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뭐 보아스 소프트나 오늘 발표하시는 다양한 업체들을 통해서
뭐 컨설팅이나 상담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자산 관리를 위한 RFID 버스소프트의 정영호 대표님 통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스마트 자산 관리를 위한 RFID 발표 설명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RFID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엔 활용 동영상 어떤 소개를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존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바코드, QR코드와 RFID에서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하는 어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코드와 QR코드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바코드 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스캔해서 정보를 읽는 방식이고 RFID 같은 경우에는 태그가 부착이 되어 있으면 그 태그를 리더기라는 장비로 무선으로 해서 동시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바코드가 우수하지만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RFID가 우수하고 초당 100개에서 200개 이상도 읽을 수 있는 어떤 기술입니다. 네, RFID의 주요 기술에 대한 구성입니다. RFID는 크게 태그와 고정형 리더기, 휴대용 리더기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 태그를 출력하는 태그 발행기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구성으로 맞춰져서 돌지 않으면 어느 하나라도 구성이 되지 않으면 RFID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돌지 않기 때문에 항상 RFID 태그, 그 다음에 장비 쪽에서는 휴대용 리더기와 고정형 리더기, 태그 발행기, 소프트웨어 이 3막자가 같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RFID 태그는 다음과 같이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티커 타입의 어떤 라벨 태그가 있고 동물이라든지 어떤 그 말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러니까 안에 심는 생체 태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쇠에 박는 메탈 태그라든지 서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고리형 태그라든지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태그를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태그의 모양도 되게 다양하고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방식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지금 RFID라는 어떤 기술이 많이 이렇게 적용이 돼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는 되게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태그라는 게 또 이와 같이 모양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환경에 맞춰서 기업의 어떤 도입하는 어떤 기관이나 기업의 어떤 그 특성에 맞춰서 태그 제작도 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그는 항상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존재를 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RFID 휴대용 리더기입니다. 휴대용 리더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들고 다니면서 RFID를 태그를 인식하는 어떤 도구로 보시면 됩니다. 이 휴대용 리더기를 통해서 이제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아니면 어떤 모바일 스마트 장비를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그 정보가 서버라든지 이런 곳으로 전송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급형인 휴대용 리더기 같은 경우에는 창고라든지 어떤 이동이 많은 곳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리더기 자체에 바코드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겸용이 되기 때문에 기술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고정형 리더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구간에 그 태그가 부착된 어떤 물건들이라든지 자산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카트라든지 어떤 특정한 차량으로 이동이 될 때 자동으로 고정을 해놓고 특정 구역을 지나갈 때 읽을 수 있는 어떤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카트나 이런 걸로 물건을 가지고 이동을 할 때 동시에 읽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들이 서버에 바로 전송이 돼서 이 정보가 바로 집계가 되고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고정형 리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제조 현장에서 생산의 어떤 위치 추적이라든지 생산 이력 추적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곳에 쓰이고 있고 또 물류 쪽에서는 창고라든지 아니면 그 물류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의 어떤 부분들을 고정을 해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고 지나가는데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이 데이터들이 실제적으로 서버가 들어가고 바로바로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집계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장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휴대용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 리더기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 고정형 리더기 같은 경우에는 물류에 많은 이동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휴대용보다 더 효율적이고 사람의 어떤 노력이 타지 않기 때문에 적용을 해서 쓰기 편한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태그 발행기는 태그를 저희가 가져오면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마다 아니면 기관마다 고유한 어떤 물품에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들을 이제 RFID 태그 안에 칩이 있는데 그 칩에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이제 위에 그 태그에 대한 정보들을 놓고 이제 부착을 하게 되면 리더기로 정보를 그 키값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 고유한 키값을
리더기가 읽게 됩니다. 읽고 그 정보를 이제 서버에 전송하고 하는 방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 발행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출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출력을 함과 동시에 그 출력에 되는 키값이라는 그 정보를 메모리에 같이 라이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 발행기를 통해서 태그를 출력하고 태그를 이제 물건에 부착을 하고 부착된 물건이 이제 쭉 이와 같이 흐름을 타고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면서 필요한 곳곳에 예를 들어 이제 물건이 제조업체에서 생산이 돼서 태그가 부착이 돼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출고가 될 때, 출고 때도 출고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RFID라든지 이런 장비를 통해서 읽게 되고 출고된 물건이 이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목적했던 입고라는 부분을 이제 체크하고 하면서 물건을 쭉 타고 가고 마지막에는 이제 최종 고객에게 넘어갈 때도 이제 이 정보를 읽어서 이 물건이 정확하게 고객에 넘어갔다라고 해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이상으로도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 물건들이 이제 시중에 사용이 되고 많이 활용하게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이 물건들이 AS라든지 어떤 고객 문의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물건인지에 대해서 손쉽게 그런 RFID로 읽어서 이 부분이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물건이 마지막 폐기까지 관리가 됐는지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 대한 전생애 주기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용도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구성은 그 ERP나 MES 그쪽에 있는 어떤 레거시 시스템이 있고 이 정보들을 이제 자재 물품 관리 쪽에서 정보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이 물건 관리된 어떤 정보들이 모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면 이제 이 정보들이 같이 가공이 돼서 다시 레거시 시스템과 연동하는 구조로 많이 일반적으로 납품이 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은 이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은 이제 자산이나 자재 물품 관리 시스템에서 용도에 맞게 고객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에 맞는 업무 프로세스 맞게 처리를 하고 최종 결과를 MES라든지 어떤 ERP, PLM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에 전송을 해서 최종적으로 회계, 생산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실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로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용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례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배관 공사라든지 수로 공사를 할 때 밑에 그 도로라든지 이런 곳에 밑에 다 파이프를 연결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 당시에는 지도라든지 뭐 지적 어떤 지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다 관리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이게 계속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되면서 이 정보가 정확한 정보들이 이 지도에 맞게 정확하게 되어 있냐 안 되느냐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냐면 이제 이쪽 지역에 공사를 이제 어떤 지역에 이제 어떤 뭐 전기 공사라든지 다른 공사를 통해서 이제 기관이라든지 어떤 건설 시공사에서 공사를 할 어떤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할 때 이 지도를 보고 이쪽에는 그 파이프가 연결되기 때문에 피해서 파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논의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지도와 다르게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건드려서 뭐 물이 터진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하수도 같은 파이프가 건드려져서 터진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통신 케이블이 끊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파이프를 이제 매설을 할 때 RFID 태그를 같이 매설을 해서 정말 그 지도대로 이게 이 지역에 이 구역에 이 선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으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시범 사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도대로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피해서 이제 파면되고 잘못된 곳이면 이제 다시 확인을 하고 수정을 해서 다른 곳에 이제 그 공사 구역을 설정해서 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서는 되게 이제 어려운 기술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하에 이렇게 매설을 하다 보니까 RFID라는 건 라디오 주파수로 이제 이걸 900MHz 라디오 주파수로 이걸 처리하는데 이게 라디오 주파수는 어떤 물이라든지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성능을 개선해서 좀 특이한 어떤 RFID 태그 리더기와 어떤 특수 태그들을 적용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해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 없도록 이게 처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혈액 진단 키트 관리라든지 건축물 관리, 고압성 관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혈액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RFID 태그가 촘촘하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인식률이 또 많이 떨어지거나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태그를 이와 같이 전단 키트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부착을 해서 했는데 이 리더기를 통해서 이 부분은 성능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혈액키트에 조밀조밀하게 있는 어떤 태그들을 다 인식을 해서 아, 이 혈액키트가 제대로 이렇게 정보가 다 있구나 아니면 썼구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부분에 적용을 했고 고압선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이 주변에 그 고압선이 지나가는 그 주변에는 되게 이제 사람이 자주 다닐 수 없는 위험구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변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위험 부분이 많은데 이와 같이 특수 태그를 통해서 좀 멀리에서도 태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부분을 적용을 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앞에까지 가서 여기로 와서 AS라든지 점검을 했다라는 어떤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멀리서도 점검을 다 하고 나서 멀리서도 이 태그를 읽어서 여기 와서 작업했구나라는 이력을 남길 수 있도록 적용한 사례이고요. 그리고 건축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터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이 근래에도 났지만 몇 년 전에 어떤 큰 지진이 났는데 터키 자체가 이제 지진이 많은 나라로서 어떻게 보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짓는데 되게 내진 설계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 근데 생각과 다르게 좀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한 어떤 문제가 되는 자재들을 과거에 좀 써서 사고가 더 커졌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걸 이제 보고 모든 건축 자재에 RFID 태그를 이제 심어서 모든 건축 자재의 이력을 다 관리하는 걸로 해서 향후에 문제가 됐을 때 이 건축 자재는 누가 납품했고 누가 시공을 했는지를 관리를 하는 용도로 해서 이제 터키 쪽에서는 이걸 이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콘크리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재들이 있는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태그를 심으면 이 안에 굉장한 어떤 압력과 이게 굳으면서 압력과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어떤 다양한 어떤 악조건에서도 이 태그가 적용이 되고 이 리더기도 바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리더기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특수한 리더기로 해서 좀 읽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 장비 국내 제조업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성능이 좋은 리더기를 통해서 이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납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 자재에 있어서도 RFID를 심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는 GM사에서 자동차 자재나 부품들을 RFID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부품이라는 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딱 몇 개 안 되는 부품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은 부품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재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실제 건설 자재라든지 아니면 인프라를 관리하는 여러 어떤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자재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자재의 도면을 봐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도면을 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될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작업을 이제 하려면 현장에서 다 할 수가 없고 항상 이제 현장과 어떤 작업하는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서 되게 불편한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과 굉장히 거리감도 있고 해서 한 번에 작업이 안 된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떤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와 같이 자재의 어떤 그런 대표되는 렉이라든지 이런 곳에 태그를 붙여놓고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큰 자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태그를 다 부착을 해서 리더기를 통해서 정보를 읽으면 스마트 장비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어떤 자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입고 일자도 확인을 바로 할 수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자재에 대한 어떤 주요 자재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어떤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상세하게 보고 현장의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든 어떤 사례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례는 유럽 스포츠 선수 기록 관리인데 국내와 다르게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와 같이 어떤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스포츠 산업이 되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기록 관리입니다. 근데 이 기록 관리를 과거에는 이제 번호를 보고 사람이 수기로 다 했지만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고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신뢰하지 못하는 환경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누락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민감한 상황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와 같이 RFID를 적용해서 이제 이 기록 관리를 하는 어떤 구조로 여기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선수들이 보면 앞에 이제 그 숫자가 나와 있는 어떤 앞에 다는 어떤 그 번호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RFID 태그를 다 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험악한 환경에 이제 지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포인트에 지나갈 때 리더기를 통해서 경기 기록관이 리더기를 통해서 리더기를 읽으면 이 사람이 지나간, 그러니까 선수가 지나간 어떤 곳에 정보들이 쭉 나오고 이 정보가 바로바로 서버에 전송이 돼서 실시간적으로 현황판에 그 운영 측에 전달이 돼서 이 사람들이 경기를 제대로 하고 있고 어떤 기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시로 기록을 남기는 사례로 이와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자재 물품 관리입니다. 자재든 건설 발전사라든지 어떤 인프라를 운영하는 가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관들이 이와 같이 렉으로 해서 관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재 창고가 있으면 자재들을 이제 그때그때 일할 때마다 입고 출고를 신고해서 이제 바로바로 가져가게 되는데, 자재들을 이와 같이 분류하고 하는데도 정확하게 수량이라든지 입고 일자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재가 많다 보니까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주 찾는 자재들이야 뭐 금방금방 하겠지만 평상시에 찾지 않은 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쉽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자재를 뭐 수량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어떤 자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재고가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재고 조사라든지 재물 조사가 되게 많이 이제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어떤 부분들을 사람 인력을 많이 쓰지 않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재 창고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RFID를 도입해서 적은 인원으로 이 자재 창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입출고 및 재고 관리입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대로 그 일반적으로 그 많은 어떤 제조업체들이 창고에 물건들을 잘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물건이 갑자기 그 어떻게 보면 생산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예상했던 물량보다 어떻게 더 많은 물량들이 나오고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물건들을 쌓아놓고, 아니면 그 카트라든지 어떤 팔렛으로 막 이동을 할 때도 그냥 임시적으로 이렇게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놓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기억을 하고 있지만 며칠만 지나도 어디에 물건이 있고 어떻게 물건을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동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기가 힘들고, 어떤 물건이 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지에 대해서도 찾는 데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매일매일 어떤 창고에 남겨 있는 재고 물량을 파악하기 힘들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재고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1년에 한두 번 쪽으로 전 사원을 이용해서 다 물건을 조사해서 물건을 이제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놔뒀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폐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어떤 기업들이 보통 보면 얘기를 좀 이제 제조업체나 어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품질 관리가 이제 철저한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일수록 생산을 하고 납품해야 될 주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납품까지 2개월이라든지 3개월이라든지 그런 품질 주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가 넘어가면 쓸 수가 없는 그 부품이고 자재이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통 1년에 나오는 그 수준이 5에서 한 10%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장이, 창고가 엄청 큰 곳에서 못 찾아서 납품을 못해서 결국엔 다시 생산을 해서 납품하고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5에서 10% 정도의 어떤 물건들이 폐기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뭐 평상시 재고 관리라든지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해서 이제 저희가 이와 같이 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물건들이 쌓여 있더라도 그 태그가 부착이 되어 있으면 손쉽게 이 창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리더기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확인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건설 자재 관리입니다. 이제 건설이라는 부분에 보면은 뭐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건설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건물을 지을 때 먼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 구조에 맞춰서 어떤 자재들이 얼마만큼 들어간다라는 물량이 다 산정이 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을 산정이 돼서 나오는 물량을 언제까지 납품이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시공을 해서 적용을 하면은 그 사업이 언제까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다 산정이 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어떤 그 공정에서 정확하게 물건이 건설 자재가 납품이 돼야 일정 자체가 순탄하게 탁탁탁 지나가는데, 건설 자재들이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생산하는 건설 자재들을 만드는 곳들이
다 일정이 들쭉날쭉하고 관리하는 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건설 자재, 그러니까 발주를 넣으면 발주 넣은 이후부터 생산되는 모든 건설 자재들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RFID로 이제 관리를 하고 이와 같이 이제 건설 자재들 큰 뭐 H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생산이 돼서 진행이 돼서 출고하고 마지막 최종 물건이 장착이 돼서 하는 모든 과정들을 건설사 중에 한 어떤 건설사가 저희를 통해서 이제 같이 만드는 시스템인데 이 모든 과정을 협력 업체부터 관리를 해서 최종 적용을 해서 딱 장착을 해서 난로까지 전부 다 이제 관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은 쇠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RFID의 기술 중에 하나가 단점이 뭐냐면 쇠라든지 아니면 뭐 물 수용성의 어떤 그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인식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인식 자체의 인식률이 떨어져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전 과정에 있어서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납품을 했고 협력사부터 최종 그 공사하는 현장까지 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해당 사례는 보안 물품 입출입 관리입니다. 요즘에 이제 아시겠지만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IT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카카오라든지 뭐 빗썸이라든지 아니면 그 토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IT 다시 말해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도구들이 다 서버, PC, 노트북, 태블릿 PC 등등등 이런 어떤 모바일 장비들과 어떤 이동형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들의 어떤 들어오고 나가고 나가고 자체를 관리한다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이동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자체, 그러니까 보안으로서, 그러니까 보안 등급으로서 관리의 대상이 되는 장비들이 인허가 없이 특정한 어떤 구역을 벗어났을 때 이제 보안팀이라든지 인사팀에 통보를 하고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관리를 위해서 어떤 그 다음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해서 저희 그 RFID 시스템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특정한 어떤 구역에 이와 같이 출입구라든지 해서 인허가가 되지 않는 장비가 나갈 때는 바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요즘에 나오는 사내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메신저에 알림을 주고 알림을 받은 이제 그 보안팀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전화를 해서 그 다음에 뭐 허가라든지 아니면 다시 제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이와 같이 저희가 만들어서 납품을 했습니다. 네, 제조 생산 이력 관리입니다. 국내 뭐 세계 1위 헬멧 업체인데 그 오토바이 헬멧 자체가 처음에 생산부터 마지막 그 최종 납품, 그러니까 포장을 해서 그 출하하는 그 과정까지 모두 다 이제 관리하는 것을 RFID 태그를 통해서 이제 지금 전체 공정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ERP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도입해서 이제 사용을 하지만 그 공장 자체가 해외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자체의 집계가 실시간적으로 집계가 안 되다 보니까 경영층에서 어떤 의사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의 어떤 그런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어떤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산이 몇 개가 돼가 있고 어떤 생산 물품 중에 어떤 물건들이 얼마만큼 지적이 돼가고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 완료가 얼마만큼 돼서 재고가 얼마만큼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이 출하가 몇 개가 예정이 돼 있다. 그 모든 그 과정들을 전부 다 관리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을 RFID 도입해서 같이 이제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베트남 공장과 한국에 있는 그 공장에 같이 적용해서 모든 데이터는 한국에서 다 확인을 하고 관리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 이제 가장 특이점이 뭐냐면 이 헬멧이라는 게 카본 소재의 어떤 그런 헬멧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헬멧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그를 부착해서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카본 소재는 태그의 전파를 이렇게 그 뭐랄까 인식할 수 없게 흡수해버리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헬멧에 맞는 태그를 자체를 이제 자기가 제착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해서 현재 그 헬멧 안에 태그가 다 들어가서 다 거의 다 읽혀서 이렇게 출하라든지 모든 과정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 환경에 맞게 특수하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문서 관리는 요즘에 알고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기록물 아니면 그
그 기업들에서 나오는 어떤 모든 문서들을 관리하는 어떤 곳이 있습니다. 그 보관소가 있는데 거기에 문서들에 다 RFID 태그를 부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기록물을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아니면 기록물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수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RFID 자전거 관리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 그 이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이제 적용한 사례인데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유발 분담금이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는 그 건물을 지으면 이제 그 건물 주변에 큰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주변에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을 줄이는 어떤 이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몇 년 전부터 이제 뭐 단순하게 보고로서 하는 어떤 그런 걸로는 되지 않고 CCTV나 RFID의 어떤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이 결과를 보고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주겠다. 이제 서울시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뭐 그 아울렛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그 자전거 보관소에 그 RFID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만든 RFID 클라우드 시스템을 적용해서 이제 그 자전거 입출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시간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이 정보를 그 서울시설공단 쪽에 이제 보고를 해서 이제 뭐 보고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지금 양천구청에서 그 자전거 이제 이동 경로나 추적을 관리해서 자전거 지킴이 시스템을 지금 만든 사례입니다. 그 양천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원가가 많기 때문에 이 자전거에 대한 어떤 학생들이 학원에 수업을 듣는 순간에 자전거 분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에 RFID 태그, 자전거 번호판을 만들어서 RFID를 부착해서 자전거가 이동을 하고 했을 때 분실이 되면 그 자전거가 분실되는 어떤 그런 가장 최근 어떤 그 위치라든지 아니면 분실에 대한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제 보관을 했는데 자전거가 만일에 내가 자전거에 대한 락을 걸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락을 걸었는데 이동이 해서 자기가 이동하지 않아야 되는 환경에서 이동이 됐을 때 알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실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해서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것과 서로 연계해서 분실된 자전거를 찾는 데 있어서 좀 짧은 시간 안에 이 부분의 민원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이렇게 사용자한테 어떻게 보면 좀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으로서 저희가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전거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설명한 대로 자전거에 대한 정보들이 클라우드 시스템 저장이 되고 이 정보들이 이제 레거시 ERP라든 이런 곳에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손쉽게 설치하고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RFID 기반의 스마트 선반입니다. 여러 가지 선반에 이제 RFID 태그를 달아서 물건들이 실시간적으로 뺐다 넣었다 할 때 정보들이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적으로 집계가 돼서 얼마만큼의 어떤 효율이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스마트 선반을 또 RFID로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FID 기반의 스마트 무인 냉장고입니다. 이 냉장고에 지금 현재 요즘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많이 이렇게 화두가 되고 또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무인 매장입니다. 무인 매장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의 구성으로 잡은 건데 이와 같이 RFID 안테나들이 물품에 다 태그가 붙어 있으면 빼고 놓고 할 때 어떤 물건이 나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바로 결제를 해서 무인으로 자동으로 집계가 되고 할 수 있도록 다 한 어떤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런 환경들이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했던 물이라든지 쇠라든지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도 RFID들이 적용을 해서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다 구성을 할 수 있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활용 동영상은 다음과 같이 뭐 URL에 있어서 확인하시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RFID라는 어떤 기술을 생각할 때 만능은 아닙니다. RFID가 만능은 아니고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효율이 100%가 나올 수도 있고 뭐 50% 이하의 효율도 나올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RFID는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이해와 같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전문가와 같이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참 어려운 기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지만 적용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더 인력을 늘리거나 아니면 그 많은 어떤 환경에 있어서 비용을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좀 우수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 자산 관리를 위한 RFID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한 페이지 더 있잖아요. 아, 네.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그 서울특별시 양천구부터 해서 포스코, SK 하이스텍 네. 등등등 보면은 이제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산하 기관들 그리고 네. 은행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뭐 엔지니어링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포스코 이제 큰 기업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나눠 보면은 뭐 산하기관들이야 정부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렇다 보니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일반 기업체들도 계속해서 이제 RFI를 통해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기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은 좀 뭐가 어디가 있을까요? 아, 네. 그 SK 하이스텍이라는 네네. 기업인데요. 네. SK 하이스텍은 SK 하이닉스의 그 협력 그 어떻게 보면 지주사 중에 하나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어떤 물품들, 그러니까 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그 물품 중에 하나의 파트로서 이제 의자를 이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의자가 이제 직원들한테 이렇게 준 의자가 고가의 의자이고 수량도 2만 개가 넘는 어떤 그런 상당하네요. 물건이라 좀 어떻게 보면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네, 대상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이 이제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어디 이동이 되거나 아니면 지급이 될 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네, 좀 그렇죠. 쉽게 하고자 해서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의자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SK 하이스텍. 뭐 SK뿐만 아니고 다른 뭐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기존에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수기로 한다던가 아니면 바코드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그 부서는 항상 전전긍긍하고 있는 네. 있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듣거든요. 네, 네. 자산관리 사업의 그 거의 주관 부서는 음. 대부분 이제 그 행정 쪽에 이제 있는 그렇죠. 총무부라든지 계약팀이라든지 구매팀이라든지 자산팀 음. 이런 쪽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된 대상들이 향후에는 회계 쪽으로 넘어가서 감가상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과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어떤 것들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들이 이 부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매년마다 이제 회계 보고를 하거나 이제 회계 결산을 할 때 이 자산들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야 되는 기준들이 이제 까다로워져 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자산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방법은 직접 가서 보는 것밖에 그렇죠. 없고 체크를 다 하나씩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자산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기존에는 사람들이 어떤 보고라든지 이런 걸로 신뢰를 해서 했지만 지금은 더 정확하게 이제 아까 말했던 바코드라든지 RFID를 통해서 인식되는 정보를 가지고 아, 이 자산은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로 해서 조금 더 강화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나 이제 기관들이 더 많이 자산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제 RFID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RFID가 자산 관리 분야에서는 상당한 효율성, 네. 생산성, 업무 효율성, 뭐 비용 대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네. 효과들이 증명이 됐다. 네, 네. 지금 여기 이제 사례 중에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이제 그 하는 어떤 대상들이 의료 장비, 그러니까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은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그 종합병원으로서 면적으로는 국내에서 좀 탑 수준의 네. 한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서 관리하는 자산의 대상이 2만 개가 넘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엑스레이 기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네, 네. 뭐 MRI 기계, 그다음 작은 어떤 장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자까지 다 관리를 하고 2만 개가 넘는 하는데 매년 그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 이 자산을 관리하는 팀에 이제 선생님 두 분이나 세 분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네. 있는데 거의 뭐 어떤 해에는 100%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98%. 조주가주 하는가 거의 보네. 이게 1, 2%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조사 기간에는 못 찾지만 다 찾긴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찾긴 하는데 그래도 두 분이 한 달 안에 그 넓은 구역을 다니면서 네. 다 찾아서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RFID 효율이 도입을 해서.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건 실질적으로 병원 내에서도 이제 저희한테 각 이제 리포트를 해주는 이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만큼 그 어떻게 보면 효율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효율이 극대화될 수도 있는 영역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산이라는 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해서 없는 것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기존에는 바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감춰져서 못 찾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하는데 RFID는 그런 거 다 찾아내기 때문에
그 찾는 개수가 줄어듭니다. 음. 그래서 100%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렇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들이 그것 때문에 더 음. 이제 이 기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산 관리를 위해서 한 명의 사람을 두는 것보다는 네. 제가 봤을 때 요새는 뭐 키오스크를 통해서 뭐 캐셔부터 해서 이제 많이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자산 관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RFID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제 고려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여기까지 스마트 자산 관리를 위한 RFID 주제 발표 보아소프트의 정영호 대표님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